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정치권의 입장과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담화 영향으로 돌아오는 주말 촛불 집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기독교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조기 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구티비 뉴스는 대통령의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하고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200만 촛불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질서 있는 퇴진 건의를 전해 들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입니다. 특히 최근 친박계에서조차 명예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던 정치권은 또다시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발표를 사실상의 하야 선언으로 못 받고 현재 진행 중인 탄핵 논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입을 모으며 탄핵 소추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 역시 담화에서 보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에 다소 실망감을 드러내며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빛을 위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는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아직 생기고요. 나도 대통령을 뽑았지만 한심스러울 정도에 아주 막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눈물이 날 정도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나라는 여전히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불통으로 일관했던 청와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데는 평화적 촛불 시위를 이어온 국민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화 역시 즉각 퇴진을 요구한 민심과는 다소 멀어 보이는데요. 1,500여 시민단체들은 오는 주말 더욱 강력한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있었던 제5차 촛불 집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져온 국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압박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담화가 나오기까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100만, 200만의 그 촛불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촛불 집회는 최대 190만 명이 운집한 시위임에도 새로운 집회 문화를 보여준 평화 시위였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외신들도 쇠파이프와 곤봉, 불대포 없이 보여준 우리 국민의 거대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집회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명백한 그 요구를 담는 내용을 의사표현으로 1차적으로 강력하게 해왔었고요.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안한 절차에 따른 퇴진은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주간 국민들은 국정 동력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은 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500여 시민단체들이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진짜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며 오는 3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기독교계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계는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교계 반응을 유남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계는 박 대통령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하며 국회가 특검과 탄핵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대통령이 국회 뜻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즉각 퇴진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데 실망감을 드러내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노라 선언했어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SNS상에서도 기독교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청월함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국회가 거국 내각의 국정을 위임하고 연말까지 대통령직 사퇴를 결의하라며 위기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쥐고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거나 촛불 시위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화문 집회에 앞장섰던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퇴진할 때까지 5대 종단 운동본부와 함께 종교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마저 국회의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전격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했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된 집필진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우편향 학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은 군사사학자 1명을 제외하곤 5명의 비역사학과 교수들이 집필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방적 찬사와 분량을 강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며 현대사 부분에 심각한 왜곡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교과서가 개봉된 걸 보면 알지만 기독교 분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을 결국 권력이 기독교 입장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정치 줄 세우기 시기에 접근은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이에 반해 기독교 관련 서술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서 상당한 진전을 봐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국사 전체에 대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역사 교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12월 23일까지 시민과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본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채택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거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29일 시민과 국회의 퇴진 요구를 수용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30일 오전 2시경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 4지구 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가 내 의류 매장이 많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많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4지구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위로 번졌는데 헬기 2대가 긴급 투입한 끝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인들이 퇴근한 이후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가 붕괴돼 소방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지난 2005년에도 2지구 상가에서 큰 불이 나 상인 1000여 명이 생계터전을 잃었고 600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는 분위기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가 줄었고 송년회 모임도 축소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사태에 쏠렸고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서 나눔 활동이나 연말 모임이 크게 준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금액이 68%나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도 1년 전보다 연탄 기부가 35%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장과 백화점, 식당도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장기화된 불경기에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112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고자가 영상통화로 112에 전화를 걸면 상황실에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영상통화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 소방구급신고 119와 정부 민원콜센터 110은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영상 신고를 할 때는 장애인 중개전화 107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출시된 휴대폰 기기나 아이폰 등 외국 휴대전화로는 영상 신고가 여전히 불가능해 한계도 지적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20년째 돌보고 있는 황교진 집사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 집사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11월 27일인데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쓰러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 큰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간신히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황 집사는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 집사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이어진 섬세한 간호 덕에 그 흔한 욕창 한 번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나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오늘처럼 똑같거나 오늘보다 더 힘든 건지 알고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근데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에게 내일은 선물 같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내일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 나는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거는. 황 집사의 사연은 2004년 출간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황 집사는 이 책에서 고난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헤어지는 날까지 아들로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황 집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온 필름포럼에서 올해 상영된 예술영화 29편을 선정해 재상영하는 늦어도 11월에는 기획전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름포럼은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2년 이름을 바꾼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관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마가레트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 월터 교수의 마지막 강의, 1만 명의 성자들, 립반 윙클의 신부 등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획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상영장 예매는 인터파크나 포털 예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희정 교회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영락교회 고등부주치로 열린 조이투게더 2016 행사입니다. 전도 축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헤리티지 메스카이어와 울랄라 세션 등 특별한 게스트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각자의 끼를 뽐내는 경연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영락고 김혜담 양이 십자가 그 사랑이를 불러 1등을 수상했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댄스 동아리는 아쉽게 등수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예배에선 학생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연극과 체육대회까지 진행됐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상임회장엔 군포 성현교회 유중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최영란 대표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한국 사회나 교회는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다며 교회는 성장과 부흥의 패러다임에서 회복과 참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12월 1일 서울광장에서 2016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날 행사엔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 서울시청 박원순 시장,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를 비롯해 구세군 홍보대사 양준혁, 이사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CPS 보여주는 설교학교와 한국사이버 설교학교가 12월 8일 가피풀과 함께하는 CPS 관점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특별한 절기에 어떤 설교를 나눌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CPS 보여주는 설교학교 대표이자 한국사이버 설교학교 학장인 동영교회 최식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참 좋은 교회상에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참 좋은 교회상은 교회 운영 재정 등에서 기독교 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교회에게 주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12월 12일 서울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